자, 이제 이 기능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로그인을 못하게 막는 거와 로그아웃을 만드는 거, 사실 이 두 기능은 정말 간단한데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로그인드 멤버, 얘가 값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경우죠? 로그인을 한 상태, 그죠? 로그인드 멤버가 널이 아니라 어떠한 값을 갖고 있다면 로그인을 한 상태일 거고, 로그인드 멤버가 널이다, 그럼 로그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일 거니까, 그쵸? 이거를 이제 우리가 UI를 만들어서 화면에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로그인 한 상태에서는 애초에 로그인 버튼을 없애면 돼요. 그냥 로그아웃이랑 이런 버튼이 나타나게끔 하면 되는데, 우린 지금 화면을 만들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을 걸었을 때 명령어를 입력을 받아도 로그인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입력을 받고 기능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미 로그인을 했으니 너 로그인 또 못해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얘를 그냥 먼저 하죠. 순서대로 중복 로그인 못하게 막는 것부터. 자, 제가 지금 여기다가 코드를 쓰려고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놨는데, 중복 로그인을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멤버 로그인이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받기 전에 검사가 이루어져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 위로 오는 거예요. 얘를 이 밑에다 만들면 우리가 어쨌든 로그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받고 나서 검사를 하게 되는 거니까 불필요하잖아요. 이미 로그인 되어 있을 때는 이 입력받는 것조차 할 필요가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여기에 처리를 할 겁니다. 자, 만약에 로그인드 멤버가 널이다, 이거 무슨 경우예요? 로그인 안 한 상태죠. 그럼 우리가 이거는 막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건 로그인드 멤버가 널이 아닐 때, 이미 로그인을 한 번이라도 했을 때, 이때 막아줘야 되니까 메시지를 뭘로 할까요? 그냥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미 로그인, 멘트야 뭐 여러분들 원하는 걸로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이런 거 하나 띄워주도록 하고요. 자, 이 출력문이 출력이 됐대요. 그러면 밑에 있는 로직들을 수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리턴으로 이 메서드를 종료를 시켜주는 것까지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중복 로그인을 못하게 막는 기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멤버 로그인을 해요. 처음에는 당연히 로그인드 멤버가 널일 테니까 이거 안하고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입력을 받게끔 나온 거고요. 테스트 1, 테스트 1 로그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로그인을 한 번 더 하려고 할 때 이제 무슨 멘트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제 거 기준으로는 이미 로그인 상태입니다. 잘 나오고 명령어를 다시 입력받게끔 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 못하게끔 막아놓은 거죠.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했으니까 이제 로그아웃 기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그아웃 같은 경우는 명령어 자체가 하나 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 또 열어줘야겠죠, 케이스를. 자, 멤버 로그아웃 이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한다면 로그아웃이 되게끔 작동을 해줘야 되니까, 얘도 없으니까 만들어 주고요. 얘 위치도 로그인 밑으로 가는 게 좀 더 깔끔하겠죠. 자, 그러면 로그아웃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행이 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 코드에서. 그렇죠. 일단은 로그인드 멤버가 또 비어있나 안 비어있나를 확인을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그냥 그런 확인조차 하지 않고 로그아웃을 시켜버린다고 했을 때 이미 로그아웃 상태인데 또 로그아웃을 하겠다 라고 하면 얘는 그냥 문제없이 로그아웃을 시켜버릴 거잖아요. 멘트가 그렇게 나올 거잖아요. 근데 로그아웃을 이미 한 상태에서는 그때는 그런 멘트를 보여줄 게 아니라 뭐 이미 로그아웃 상태다,
혹은 로그인 후 이용해라 라는 멘트를 보여주는 게 좀 더 깔끔하겠죠. 그래서 위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얘도 한번 검증을 해줄 거예요. 로그인드 멤버가 널이 아니면, 이거 무슨 경우죠? 로그인한 상태.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로그아웃이라는 기능을 할 거니까 얘는 실제로 로그인 상태에서 되는 게 맞죠. 로그아웃 기능은 로그인 했을 때 정상적인 기능이 되는 게 맞고,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 걸러주는 게 맞아요. 그럼 얘가 로그인 안 한 상태일 때를 먼저 걸러 볼게요. 이때는 뭐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하나 띄워주고, 밑에 실질적인 로직을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리턴으로 종료를 하나 해주고요. 얘를 통과했다, 실행되지 않고 밑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로그인을 한 상태가 될 거니까, 그쵸? 그때는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근데 보여주면 끝인가요? 그쵸? 뭘 바꿔줘야 돼요? 맞아요. 로그인드 멤버가 실제 로그인된 회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상태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로그인을 했나 안 했나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로그아웃을 시켰다라는 건 로그인드 멤버가 얘의 값이 다시 널로 돌아간 상태로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얘가 물고 있는 정보를 없애버릴 거고, 없어져 있어야 로그아웃 상태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태니까. 그쵸? 이것도 멘트를 이렇게 합시다. 자, 이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바로 로그아웃을 하겠다. 뭐라고 나와야 돼요? 그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가 나와야 되고요. 로그인을 안 했는데 로그아웃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로그인을 먼저 해볼게요. 에이, 틀렸겠다. 다시 로그인을 했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로그아웃을 한다.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로그아웃 되었습니다가 나오면 되겠죠. 잘 되네요. 로그인을 하고 나서는 로그아웃 했을 때 로그아웃을 정상적으로 시켜주면 되는 거고, 로그인을 안 했을 때는 로그아웃을 한다고 하면 로그인부터 해라 라고 돌려보내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로그아웃이 정상적으로 됐대요. 그럼 로그인드 멤버는 값을 너를 가지고 있겠죠. 너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을 얘로 해보면 되겠네요. 진짜로 너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됐다면 다시 이게 나올 거니까. 그쵸? 잘 나오죠? 우리가 로그인드 멤버의 값을 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과정을 명령어로서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럼 로그아웃 기능도 완료. 생각보다 간단한 기능이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로그인 했나 안 했나 검증을 하는 이 과정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잖아요. 자, 이것도 메서드로 뺄 수 있어요. 근데 메서드로 뺀다고 해도 어차피 보여줘야 되는 멘트가 다르고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조건문 자체를 메서드로 뺄 수는 없고요, 이 조건문에 들어가는 조건식을 우리가 메서드로 뺄 수 있어요. 그리고 로그인 했나 안 했나에 대한 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하나 빼도록 할게요. 자, 얘는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조인 말고 로그인해서, 자, 이 조건식 자체를 메서드로 바꿀 거예요. 방금 전에 이 자리에는 로그인드 멤버가 널이 아닐 때 true인 조건식이 들어 있었죠. 근데 제가 메서드로 바꿨어요. 얘 없으니까 만들어주면 되고요. 위치가 여기보다는 좀 아래로 내려가는 게 좋으니까 여기로 내려주고. 자, 그럼 얘는 이 isLogged라고 하는 이 함수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 줘야 돼요?
로그인드 멤버에 들어있는 값이 널이 아니면을 리턴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메서드를 안 빼도 전혀 상관없어요. 단 앞으로 계속해서 로그인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되는 과정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고자 메서드로 하나 빼놓고 진행을 하는 건데, 여기지. 자, is 로그인드 메서드를 실행했대요. 얘는 리턴 타입이 존재하죠. 얘는 불린으로 존재하잖아요. 불리언으로. 그쵸? 그럼 얘가 리턴을 이걸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true래요. 그럼 이 자리에 true 남는 거죠. 그럼 얘가 실행이 되겠네요. 그쵸? 이거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자, is logged 메서드가 실행이 돼요. 그럼 결국 리턴이 얘니까 여기 do 로그인에서 이 자리가 이 조건식이 연산된 결과가 들어올 거라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 이렇게 있던 거랑 사실 지금 똑같은 거죠. 조건식을 넣었냐 아니면 메서드를 호출했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했을 때 로그인 멤버가 널이 아니다, 이게 참이래요, true래요. 그러면 로그인된 상태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써줘도 상관이 없겠죠. 이 결과가 true가 나온다면 실행을 할 것이고, 이 결과가 false가 나온다면 안 할 거니까. 그쵸? 그럼 이거 똑같이 쓰는데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여기도 is 로그인으로 바꿀 겁니다. 자, 얘는 이대로 쓰면 되나요? 얘는 상황이 반대죠. 로그인을 안 했다를 검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if가 실행이 되려면 이 is 로그인드의 값이 뭐여야 돼요? false여야 되죠. 근데 얘가 false로 남아버리면 이거 안 할 거니까, 이럴 때는 이 결과가 false랑 같냐? 라고 물어봐 준다면 얘가 false가 나왔을 때 false 같다 해서 결과적으로는 true를 만나게 될 거니까, 그러면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 대한 체크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반대로 해도 돼요. is 로그인들을 얘를 이렇게 바꿔놓고요, 위아래를 반대로 바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메서드 이름을 is 로그인드라고 했어요. 얘는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가 돼요? 로그인 했냐 이거예요. is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불린 타입이죠. 관리였죠. 관례적으로 is로 시작하는 메서드나 변수들은 보통 불린 타입의 데이터를 가지게끔 하는 게 관례였는데, is 로그인드 로그인을 했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참인 경우를 했다라고 해주는 게 좀 더 이해가 편하겠죠. 그래서 한 경우를 참으로써 우리가 보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근데 사실 제약은 없습니다. 이거 편하게 여러분들이 반대로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이거 안 써도 되고요. 크게 유의미한 작업은 아니긴 해요. 다만 여러 군데에서 쓸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반대 경우도 이렇게 다 체크가 가능하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일단 로그아웃 기능과 잠깐만요. 맞지. 로그인 했고 그리고 커밋하고 나서 중간에 뭔가 커밋을 하나 하다 말았나? 이건 그냥 여기서 같이 하면 되겠네요. 일단 이 상태에서 커밋을 한번 할 거고요. 로그아웃 그리고 로그인 제한 그리고 로그인된 회원의 정보를 저장하는 S 생성, 이 정도로 하죠.
자, 이제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간단하게 마이 페이지 하나 만들 겁니다. 응당 게시판이라고 하면 그 회원이 로그인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가지는 마이 페이지 정도는 어딜 가나 다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되게 간단하게만 만들 거예요. 멤버 프로필이라고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딱 요 정도만 만들어 보죠. 명령어 하나 입력을 해야 되고요. 입력했을 때 이거 마이 페이지니까 그냥 내 정보 맞죠? 로그인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기능이 맞죠? 일단 이거는 로그인을 한 상태, 로그인을 안 한 상태, 여기서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하면 되겠네요. 이 기능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이 기능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멤버 프로필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새로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멤버 컨트롤러에서 명령어를 하나 입력 받게끔 추가를 해줄 거고요. 자, 이랬을 때 실제로 수행되는 일이 show 프로필 이름을 이렇게 지어줄게요. 다음 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얘도 위치를 그냥 로그아웃 밑에다 놓읍시다. 순차적으로 이 정도로 만들어주고, 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얘를 했는데 로그인을 했냐 안 했냐를 체크를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is 로그인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활용을 할 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로그인을 했을 때 정상적인 기능이에요? 로그인을 안 했을 때 정상적인 기능이에요? 했을 때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걸러줘야 되는 건 어떤 상태일 때? 그쵸, 로그인 안 했을 때. 그러면 이 로그인드가 false가 돼야 될 때 겠죠? is 로그인드가 true란 얘기는 로그인을 한 상태인 거니까 얘가 false일 때가 로그인을 안 한 상태를 걸러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거 멘트도 이거 가져올까요? 로그인을 이용해 주세요. 그래서 리턴으로 끝내버리면 되는 거고, 자, 여기 걸러지지 않고 무난하게 밑으로 코드가 내려왔다면 어떤 상태예요? 로그인을 한 상태가 되겠죠. 그때는 이런 거 보여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출력을 해줍시다. 내 정보 하나 출력 먼저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인 아이디를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 로그인 아이디는 어디서 정보를 가져와야 돼요? 그쵸?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그 getMember by 로그인 아이디 이런 거 사용해서 멤버를 다시 한번 가져오고 거기서 멤버를 꺼내오고 이런 거 하신 분은 없는 것 같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게 우린 지금 로그인 아이디라는 값을 입력하거나 한 게 없어요. 그쵸? 얘는 이미 코드가 갖고 있는, 실행되는 순간에 갖고 있는 값에서 꺼내 와야 돼요. 그쵸? 우리가 뭔가 프로필을 입력하고 나서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 뭐 추가적으로 입력해주는 값들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전역 변수로 만들어져 있는 애들 중에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어차피 프로필이라는 건 로그인한 회원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로그인한 회원의 정보가 담겨있는 로그인드 멤버에서 아이디 꺼내오면 되나요? 로그인 아이디를 꺼내와야 되죠. 이거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거 쓸 때 나는 아직 디스 생략하면 헷갈려 하시면 디스까지 써주시면 되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름 가져와야 된대요. 이름은 똑같죠? 얘한테서 가져오면 되는 거죠.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정보는 로그인드 멤버가 멤버 객체로서 다 갖고 있을 거니까 여기서 네임 가져오겠다.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내가 로그인을 하고 취업 프로필, 그 멤버 프로필, 내 프로필 볼래? 라고 하면 이거 보여주겠죠. 그쵸? 테스트 해보죠. 로그인을 먼저 안 한 상태에서 멤버 프로필, 얘는 로그인을 안 했으니까 로그인부터 해 라고 빠꾸를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멤버 로그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테스트 1 김철수님 환영합니다 나왔죠. 여기서 멤버 프로필을 했을 때 테스트 1과 김철수가 잘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잘 나오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마이페이지 기능을 만들어 봤는데 이제 이 마이페이지가 UI를 가지게 되고 좀 더 다양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려면 로그인드 멤버에다가 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우리 실제로 로그인드 멤버에 있는 데이터 꺼내온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로그인을 했을 때 지금 현재는 로그인드 멤버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가지고 객체를 연결해서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다 물고 있게끔 해주는 건데, 그럼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요? 다 할 수 있는 거죠. 애초에 객체를 갖고 있는 거니까 이 객체가 갖고 있는 값들은 우리가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S로 하고 번호 얘는 D로 하고 여기는 REG 데이트 그리고 비밀번호는 로그인 패스워드. 이렇게 하면 결국 다 보여줄 수 있어요. 다 어차피 갖고 있는 데이터였으니까. 그럼 우리가 보여줄 데이터가 늘어난다면 늘어난 데이터들을 다 조립만 잘 시켜놔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나중에 마이페이지에서 내가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많이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세션이라는, 지금 우리가 세션 대용으로 로그인드 멤버를 쓴 거니까 세션이라는 애한테 데이터를 다 저장시켜 놓으면 우리가 그 세션에서 값을 꺼내서 사용자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다 나오죠. 물론 비밀번호 같은 거는 당연히 공개가 되면 안 될 거고, 이런 회원번호 같은 것도 사실은 사용자들이 알만한 정보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꼭 숨겨줘야 되는 비밀 정보지만 이런 거 정도는 나와도 문제가 없겠죠. 이건 상황에 맞게 잘 골라서 보여주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프로필 기능도 완성을 시켰고, 우리 그 두 조인 할 때 로그인 했나 안 했나 이거 막아주는 거 안 넣었잖아요. 사실 얘도 로그아웃 상태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 이런 데도 하나 넣어주면 좋겠네요. 얘는 로그인을 안 했을 때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 애죠. 그러면 이 위에서 이 조건으로 걸러내야 되는 상황은 로그인을 했을 때죠. 그러면 is 로그인드가 true면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쓴 게 여기 있네요. 아니다, 잠깐만. 로그인을 했어. 그럼 얘는 이미 로그인 상태라는 말보다는 이게 낫겠네요. 혹은 로그인 상태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멘트야 뭐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메서드 종료하는 것까지 넣어준다면 이제 두 조인을 아무 때나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바로 조인을 한다, 얘는 문제없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만약에 로그인을 했다, 그리고 나서 조인을 한다, 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러한 사소한 디테일들은 지금 이 콘솔에서는 제가 많이 다루진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만 다룰 거고, 이제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들, 최대한 그런 것들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말 건데,
이런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웹을 구성할 때는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로그인을 했는데 회원 정보가 나오는데 로그인 버튼이 아직 남아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화면을 구성해서 UI를 사용자한테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요소 하나들이 이제 에러로 연결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 클레임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컴플레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웹을 구성할 때는 이런 사소한 것들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니까 지금 이걸 저랑 같이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막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것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러다가 좀 막히거나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써내려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좀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다 도와드릴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뭔가 많이 하진 않았어요. 간단한 거 몇 가지 좀 진행을 했는데 나름 중요한 요소들이었죠.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게시판을 사용하려면 로그인이라는 기능은 당연히 필요했던 거였으니까, 그럼 이제 로그인도 만들었고 로그아웃도 만들었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게시물을 로그인 안 해도 쓸 수 있죠. 근데 아무나 게시물을 쓸 수 있대요. 그러면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하건대 그 게시판은 90% 이상이 다 광고 글일 거예요. 누구나 다 쓸 수 있다면. 그죠? 회원가입하는 귀찮음조차도 광고쟁이들한테 주지 않는다면 거기는 도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게시판도 로그인을 해야만 글을 작성할 수 있게끔 좀 변경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해서 글을 작성했다, 그럼 그 게시글을 누가 썼는지 작성자에 대한 정보까지 같이 이제 게시글이 알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면 순차적으로 해당 게시물 실제로 작성한 사람만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하게끔 바꿔주는 기능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앞으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